네. 예. 지금 5년 되셨다 그랬죠? 예. 그럼 그 새 걸 분양받으신 거예요? 예. 여기 있는데 지금 그 신림역하고는 초역세권이에요. 예. 예, 신림역 역세권이고 지금 세 주고 계시죠, 그럼? 예. 예, 그럼 월세예요? 예. 월세 주고 계시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5년 됐는데 매매가가 좀 올랐나요? 그 별로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예. 2021년도 말에나 2022년도 초에 그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한 2월 달에 원래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림선. 이게 이제 신림선이거든요. 예. 예, 신림선 경전철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죠, 신림역에. 예. 예, 그래서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지금 신림역은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네. 서울에서 5번째 가는 유동인구 많은 곳이고, 근데 이 주변에 아파트 없죠. 예. 주변에 대부분 아파트 없고 전부 다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젊은 그 직장인들이 사실은 강남의 어떤 그 비싼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2호선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뭐 이쪽에 원조 민족 순대타운 이쪽이 이제 또 그 어떤 상권을 좀 활성화 더 시키기 위해서 이쪽도 뭐 개발한다고 해요. 그런 호재가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피스텔은요. 이 오피스텔에 지금 이게 지금 매매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신 거예요? 월세를 받기 위해서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 월세도 받고 있다가 예. 뭐 시세 차익도 좀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 시세 차익이 생길 것은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내려면은 여기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는 월급을 높게 받는 고소득 직종 그런 회사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강남이나 판교나 아니면은 뭐 저 마곡이나 이런 데처럼 조금 소득이 높은 그런 직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아마 높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예,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월세가 높은 지역은 왜 높을까요? 그만한 월세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월세가 높은 거거든요, 그 지역이. 예.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해서 차익을 내려면은 이 직장이 많지 않은 이런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직장이 많은 강남권은 일단 고소득 직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집들이 많이 안 지어지니까 이 직장인들이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 이런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리신 것 같아요. 이쪽에 월세 수요나 이런 거는 계속 꾸준하게 있겠지만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단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신림선이 들어오니까 네. 그 영향은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림선이 들어와서 영향을 줘봐야 이거는 오피스텔은 새 걸 사서 10년 내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제 말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고쳐달라는 거, 고장 나는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진짜 수요가 있다면 매매 수요가 있다면 매도를 하시고 내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지역은 월세도 높겠지만 이런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판교라든지 이런 제가 얘기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 이게 신림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쪽을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 라인인 것 같은데요. 이쪽을 특별히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또 용산 투자처가 중요한 용산 중에서 그 후암동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여기에 남산이랑 가깝고 또 초등학교도 있어서 예. 세주다가 나중에 살게 돼도 실거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용산을 보면요. 이거 밑에가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인데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산고등학교 사거리를 이 큰 도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을 서후암동이라고 하고 이쪽을 동후암동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서후암동은 옛날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서 이쪽은 개발계획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단지 진행만 안 되고 있었을 뿐이지 2000년 중반부터. 근데 이쪽 동쪽암동은 사실은 옛날부터 개발계획이 전혀 없던 곳이에요. 네. 없던 곳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남산의 어떤 이 고도 제한, 높이 제한을 받아서 이 높이 질 수가 없어요, 아파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개발 계획도 없고 그랬던 지역인데 이쪽은 서쪽 호암동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개발 가능성은 없거든요. 단지 이쪽에 뭐 민족공원이 들어와서 뭐 가깝다. 그거는 내가 이게 거주하기 편한 용도지 실제로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빌라가 막 오른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를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아니면 앞으로라도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신축 빌라들도 많고 이쪽은 이 남산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이 질 수 없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투자용으로는 부적격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드린 말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 소장님 제가 1억 7천 정도로 예.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서울역 가까이 투자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서울역이요. 지금 하여간 이 후암동도 서울역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서울역인데 사실 지금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투자할 곳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울역이 앞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이 바뀌면은 바로 이 서울역에 인접해 있는 여기가 이제 서쪽 후암동이라는 데인데 이 후암동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미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엄청 비싸요. 이쪽은. 그런데 서울역하고 가까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쪽이 서계동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서계동 라인이고 이쪽이 만리동 라인이에요. 위쪽이. 이쪽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서울역에 뭐가 생기냐면 이쪽 라인으로 강북 최대의 코엑스가 생기거든요. 삼성동 코엑스 같이 이 엄청난 일자리가 이쪽에 생겨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면서 서울역에 GTX A 노선, B 노선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쪽이 지하로 전부 다 이제 늘 거거든요. 지상까지도 지하로 늘지 아니면은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뭐 이런 것들만 지하로 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엄청나게 서울역이 앞으로 바뀌어요. 네. 왜냐하면 코엑스 생기면은 코엑스 주변에 낡은 동네 가만 놔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 뭔가 바꿔가겠죠. 그래서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에 낙후된 동네에다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 보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쪽 아까 후암동은 조금 투자처를 좀 바꿔 보시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셔서 만약에 좀 궁금하다 더 하시면은 상담 끝나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조금 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좀 투자를 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시 전화 주시거나 1:1 개별 상담 문의를 해주시고요. 자, 방금 들어왔던데 보니까요, 소장님. 네. 지하철역과 좀 거리가 있던데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지하철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요소인데 이 지하철역에서 역세권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도보로 뭐 몇 분으로 봐야 될까요? 도보로는 그냥 한 7분인데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승강장에서 네. 이게 지하철 승강장에서 네. 직선거리로 네.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해요. 이게 아.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네.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500m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500m 안에. 그래서 이 지하철 제가 역세권이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이미 들어와 있는 지하철이잖아요. 네. 근데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경제가 정말 어려워서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집값이 막 떨어진다 그럴 때 이 역세권에 있는 집들은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낮아요. 멀리 역세권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지는 폭이 크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반대로 전체적으로 막 시장이 상승해서 집값이 올라 그럴 때는요. 이 역세권에 있는 데들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게 조금 역세권 멀어지는데 네.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집을 장만한다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역세권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촌 혹시 평촌에 연고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건 없고요. 그냥 이제 투자 목적으로 좀 가격대 맞춰서 알아보신 거예요? 예, 실거주로.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동대문에 한 표를 던집니다. 예. 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두 아파트는 좀 공통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거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차이가 파급 효과가 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 들어보시고 시청자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이제 평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평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공통점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아파트 모두 신축 아파트고요. 주변에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데 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는 금정역이 있긴 하지만 거리는 좀 멀어요. 그래서 역세권은 아닌데 아래쪽에 호계 사거리 쪽에 여기 하나 생겨나죠. 네, 여기가 생겨나게 되면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됩니다. 또한 옆에 이제 평촌 어바인 퍼스트라든가 밑에 덕현지구 이제 진행 중인 이제 이편한 세상이 새롭게 생기면 주변에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호재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평촌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서 90년대 초중반에 생겨난 아파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멀지 않아서 이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새롭게 탈바꿈을 하게 될 건데 거기에 이제 시작 지점을 이 새 아파트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신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지만 그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향후 몇 년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는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은 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공급 자체가 더 새로운 것들이 주변에 생겨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가격이 둔화되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또 특별히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죠. 평촌에서 가장 가격을 많이 주도하는 게 바로 학군입니다. 여기는 평촌 학원가가 바로 지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대문이냐? 사실은 동대문 일단 한번 지도상으로 말씀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해당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인데 이쪽 지역인 신축이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이 전부 다 좀 오래됐거나 연식이 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새롭게 생겨나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쪽은 현재로서는 여기도 이제 장안편역이 있기는 하지만 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위쪽에 장안이동 주민센터 부근에 면목선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역세권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 자체에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 평촌과 동대문구를 놓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평촌보다는 동대문구가 조금 입지적인 요소라든가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이 좀 강하시다 하면 동대문을 보시는 게 맞고 만약 평촌 쪽에 아까 제가 연고도 여쭤보는 이유가 그쪽에 좀 생활권이 있다던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평촌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두 아파트 모두 상당히 실거주 목적으로도 괜찮고 투자 목적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이 상승하거나 이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가격대에 아마 맞게 보신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은 아파트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동대문 더 퍼스트 대시장이 좀 더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